삶의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괴테와의 대화 50가지입니다. 첫째, 20대의 사랑은 환상이다. 30대의 사랑은 바람기이다. 40대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은 20대는 사랑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꿈꾸듯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30대에는 사랑이 변하기 쉬운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40대에 이르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아무것도 생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런 노력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얻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노력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의미 있는 결과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아무리 큰 공간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메울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넓은 공간이나 큰 차이가 있어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채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거리가 멀거나 어려움이 많아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이 있다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아직도 세상에는 큰 사업을 일으킬 여지가 많다. 나에게는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지배력이지 명예가 아니다. 이 말은 세상에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싶다는 것이다. 명예나 외적인 평가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으리라, 행복도 있으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 완전한 만족이란 없는 것이다. 자기가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인 것이다. 이 말은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섞여 있고 완벽한 만족을 얻기란 어렵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의미이다. 여섯째, 애인의 결점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은 없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단점도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애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곱째, 어느 때에도 상대에게 이끌려 항변에 열중하면 안 된다. 무지한 인간을 상대로 다투어 무지에 빠지지 않는 현자는 없다. 이 말은 상대방이 무지하거나 감정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할 때 그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 결국 자신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여덟째, 어떤 일을 해놓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는 사람보다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는 사람이 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남의 일을 비난하거나 비웃기만 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내는 사람이 더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아홉째, 어떤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통치하도록 가르쳐주는 정부이다. 이 말은 좋은 정부는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부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키워주는 정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열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선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항상 선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한 최후에는 반드시 구제된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은 희망과 노력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희망과 노력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11번째,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모두 해가 없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어중간한 우자와 어중간한 현자인 것이다.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행동이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로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지만, 어중간한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모호하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완전히 어리석거나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애매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번째, 어린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여러 아이들에게 애워싸인 어머니처럼 경애를 느끼게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는 매우 아름답고,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는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13번째,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일체가 주어져도 거부당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받거나 거부당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뜻이다. 진정한 사랑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의미이다. 14번째, 언제나 순간을 놓치지 말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하나하나가 영혼의 표시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은 현재의 순간이 아무리 작거나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5째, 여성을 소중히 지킬 수 없는 남자는 여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면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16째,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역사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임무라는 의미이다. 17째, 예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예에 바르게 행동하면 그 행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절은 단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성품을 비추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18째, 오늘 하는 한 가지 일이 그것들에 충실해야 한다. 각 부분이 충실해야만 전체가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결국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것에 충실하면 전체적인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째, 오랫동안 사색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오래 고민하고 사색하더라도 꼭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때로는 많이 생각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번째, 오해는 뜨개질하는 양말에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시초에 고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 이 말은 작은 오해도 처음에 바로 잡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져서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은 실수를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21번째, 완벽한 예술가라면서부터의 소질보다 노력에 힘있는 바가 크다. 이 말은 예술가가 되는 데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라는 것이다. 완벽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2번째,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이 말은 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가정의 평화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3번째,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다.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24번째,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인 것이다.
이 말은 진짜 유능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유능함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의미이다. 25번째. 논의를 할 때 한쪽에서 정성껏 얘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농담을 짓거리는 것처럼 못 견딜 것은 없다. 이 말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는 의미이다. 26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집을 짓는다. 그는 가고 그 집을 다음에 오는 자에게 양도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또 고쳐 짓는다. 그리하여 누구도 건설을 끝내는 자는 없다. 이 말은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결국 다음 세대에 의해 이어지고 그 세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7번째.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미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로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해하고 알아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28번째. 인간은 사회에서 어떠한 사물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감은 오직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영감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말하는데 이런 영감은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더 잘 떠오른다는 뜻이다. 29번째. 인간은 이기적이 될수록 그만큼 이기적인 인간에게 예속된다. 이 말은 사람이 이기적일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에게 지배받기 쉽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수록 오히려 더 이기적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다. 30번째. 인간은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칭찬은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나를 더 높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31번째.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면서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래나 과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32번째. 인간은 자기 일생은 자기 자신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운명이 이끄는 대로 이것에 항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운명이나 불가피한 요소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33번째. 인간의 생활이나 일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불과 한순간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은 순간,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의미이다. 34번째.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떠한 신도 살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희망을 완전히 잃고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나 도움 심지어 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어야 어떤 도움이나 변화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35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무도 모를 둘만의 말로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맑은 수정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일 것이다. 이 말은 둘만의 소중한 대화에서 느끼는 진심과 소통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이다. 그 대화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36째. 인생은 다음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와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로. 이 말은 우리는 인생에서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인생에서 자주 마주치는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37번째.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자녀에게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경건한 소망이다. 이 말은 부모는 자신이 못한 일이나 부족한 점을 자녀가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소망이라는 의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하다. 38번째. 자기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아보면 남에게 느끼는 질투나 증오가 없어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처지를 놓아보면 거만이나 자아도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지나친 자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9번째. 자기의 목적에 대한 수단을 알고 그것을 포착해 이용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이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기회를 알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기회를 잘 잡고 활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좋은 수단과 기회를 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40번째.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을지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믿고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41번째. 자신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속에서의 삶은 더욱 큰 환희를 안겨준다. 이 말은 내 삶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이다. 42번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며 자기만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집에서 안정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의미이다. 43번째. 자연은 부단히 건설하고 부단히 파괴한다. 자연의 공장에는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자연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또 무언가를 없애는데 인간은 자연의 이러한 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44번째. 자연이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술에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느낀다. 예술은 가장 우수한 자연의 해설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신비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예술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진다. 예술은 자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45번째. 잘못을 발견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나 주변을 밝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람이 발견하고자 애써야 할 것은 이러한 진리인 것이다.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전환하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찾기보다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6번째. 젊었을 때는 잘못을 저질러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늙어서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제대로 쓰면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을 올바르게 쓰면 충분히 발전할 시간이 있다는 의미이다. 47번째.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자녀에게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경건한 소망이다. 이 말은 부모는 자신이 못한 일이나 부족한 점을 자녀가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모든 부모의 진심 어린 바람이라는 의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48번째. 중요한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능과 인내를 지니는 일이다.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큰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과 끈기가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그 목표를 이루는데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49번째. 즐거움을 맛보거나 자극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가? 혹은 인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즐거움을 위해 읽는 것은
책을 가볍게 즐기는 것이고, 인식과 교훈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은 책을 통해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독서 방식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얻는 것도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다. 50번째, 증오는 적극적인 불만이고 질투는 소극적인 불만이다. 따라서 질투가 금방 증오로 바뀌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질투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불만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만이 더 커져서 증오처럼 강한 감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투와 증오가 같은 불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질투가 증오로 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괴테의 지혜는 삶과 사람, 인간관계, 자기 성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보면 사랑과 성숙으로 괴테는 사랑의 의미가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며 참된 사랑은 40대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삶의 태도로 그는 인생에서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며 완전한 만족은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 자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괴테는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질투와 증오, 자만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더 깊이 있게 유지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는 주변을 밝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삶을 진리의 발견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삶을 더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